We take a look at Korean companies that turn crisis into new opportunities. Well, welcome to Korea 4.0. I'm your host, Jung Jae-min. Smartwatches, smartbands, wearable devices have become very popular these days, and especially in the healthcare sector, the use of wearable devices has grown significantly. So in today's Korea 4.0, we take a look at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wearable technology. Wearable devices were once monopolized by early adapters, but they are now friendly gadgets for everyone. Wearable devices enable objects to exchange data through the internet with a manufacturer, operator, and/or other connected devices without requiring human intervention. In the past, we had a strong awareness that wearable devices are assisting devices to smartphones. Dreamlike technology, which we saw in sci-fi movies, has now become a reality. Such technology is now a growth engine for IT industries. The shapes have changed from simple watches, plus they combine the technology with materials and clothes. The gadgets keep evolving as they can be attached to the body, and at times they're implanted into the body. Wearable devices are next-generation technologies, so what are some tasks at hand for wearable devices to become a part of our lives? 박희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웨어러블 디바이스 하면 뭐 스마트워치부터 로봇 상당히 좀 다양한 광범위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정확하게 정의부터 먼저 좀 말씀 주시죠. 지금까지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형태로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의복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만은 우리 신체에 좀 더 밀착한 형태로 존재하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 제약을 극복해 나가고요.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발 동향은 좀 어떤가요? 초기에는 스마트워치 형태로 출시가 되어졌었는데요.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을 나누어 가지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반해서 불편한 점은 또 충전에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고요. 사용자들의 운동 습관이랄까 수면 습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기능을 제공하는 값싼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가 되었고요.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였어요. 신발 형태 제품도 있었고요. 의류, 벨트, 심지어는 가발 형태의 제품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시장을 넓혀갔습니다만은 웨어러블 기기가 소개되면서 우리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성장은 지금껏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품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상당히 잠재력이 높은 산업 시장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2020년에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들은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갈 걸로 보이고요. 지난해 말로 기억합니다마는 시장 조사 기관이죠. 가트너 발표에 의하면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규모가 한 60조에 이를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난 수년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못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어떤 또 다른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또 한 걸음을 떼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점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까요? 완전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신체에 밀착된다거나 심지어는 최근에 그 신체 이식 칩까지 이제 얘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중심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 그리고 우리 시장이 기대하지 못했던 기능들을 담고 있지만 생활 습관들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러한 기기를 받아들여서 우리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지금껏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를 읽어내는 노력을 같이 병행하지 못하면 시장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소비자의 니즈를 잘 간파하는 그렇죠.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발 말씀해 주셨잖아요. 웨어러블 가발은 어떤 건가요?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수년 전에 이제 소개된 제품인데요. 지금 대부분 제 나이대 중년 인구들은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진동을 해놨을 때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인지를 못해요. 아, 스마트폰이 예, 울렸을 때요. 그래서 네.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으면 이 진동에 의해서 전화가 왔다는 걸 인지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네. 쓰임새 중에 하나거든요. 어이가 없죠. 100만 원 이상 되는 스마트워치를 사서 그 정도 용도로 쓴다는 게 어이가 없는데 스마트워치와 비슷합니다. 어떤 일정이 있을 때는 가발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일정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전화가 오면은 가발이 미세한 떨림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자주 오는 사람은 계속 떨리면서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한 사용자들이 실제 시장에서는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금방 사라졌죠. 자, 그렇다면 기능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어떤 산업과 응용되어서 가장 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 화두가 되는 분야는 헬스케어죠. 운동 습관, 수면 습관을 측정하는 기기들이고요. 근데 앞으로 좀 더 그러한 기기들이 고도화되게 되면 우리 생체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읽어내고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기능까지 해낼 겁니다. 심지어는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을 스스로가 읽어내고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생체 정보들을 읽어내고 몸의 이상을 감지한 다음에 의료기관에 연락을 해주고 의료기관에서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처방, 진료 같은 것들을 추천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어 갈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웨덴 사례를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체에 그런 칩을 이식해서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자상거래하면서 뭐 진행자분도 신용카드라든가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시겠지만 앞으로는 몸에 인식된 칩 하나만을 통해서 모든 결제 수단을 대체할 수 있게 되고요. 사실 좀 무섭기는 해요. 이런 무섭죠. 상상을 하면. 네. 그다음 모든 일과 중에 어떤 그 사용자들의 행태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조직 관리 방법론을 또 내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금융, 조직 관리, 지금은 이제 헬스케어가 화두입니다만은 그 영역은 앞으로 다양하게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외 기업들이 상당히 다양한 제품들을 또 출시하고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한 곳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 링크플로우는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를 개발해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wearable 360-degree camera and the existing 360 cameras? 기존 360도 카메라류는 사람의 손을 활용을 해서 들고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딘가에 이제 거치대를 놓고 이제 찍는 형태가 됐었는데 이 웨어러블 카메라 형태는 몸을 거치대 형태로 사용을 해서 착용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을 360도로 다 찍을 수 있고 그걸 5G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즉 착용한 사람의 주변 장소와 그다음에 그 사람의 경험을 실시간으로 다른 지역의 사람이 공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장소의 공유, 경험의 공유, 그것이 이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엠마님. 네, 이사님, 저 그 창고에서 뭐 부품 하나 찾을 게 있어서 그거 좀 찾아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창고에 왔는데 네. 여기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사님 뒤쪽에 보시면 거기 문 뒤에 있는데 상자 쌓여 있거든요. 그 작은 상자에 U1439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위쪽에 있어요. 아, 네. 혹시 이거 맞나요? U1439 그거 맞아요. 제가 찾는 거. 저희 핵심 기술은 이 보드 소형화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이제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앞에 2개, 그다음에 뒤에 1개가 있는데 최적으로 배치를 해서 스티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이 웨어러블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곡면으로 돼 있는데 이 곡면에 맞춰서 FPCB라든지 아니면 이 배터리라든지 모든 부품들을 다 이렇게 곡면 형태로 개발하는 기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플라스틱 형태지만 내부에는 그 메탈로 지금 가공이 됐어요. 그래서 장력이 40kg까지 견딜 수 있도록 지금 장력 형태가 돼 있고 이 밑에 지금 이제 GPS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무선 기능들도 이 작은 기기 안에 다 몰아열 수 있는 그런 초소형화 기술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The Fit 360 series is the world's first neckband type 360-degree camera.
This smart gadget won the Innovation Award at the CES 2020. It is causing a new sensation in the wearable gadget market. 첫 해는 저희가 그냥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라는 테마로 이제 그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새로운 기능을 여서 그 다음에는 이제 5G하고 연동되는 기능을 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주변 사물을 인식을 해서 이제 그 동작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계속 매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제품이 이제 가장 그 일반 디바이스 중에 개인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가장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전문용어로 치면 이제 엣지 컴퓨팅에 가장 큰 적합한 디바이스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런 빅데이터 쪽에서 가장 유용한 디바이스로 지금 CES에서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the 360-degree wearable camera is a next-generation technology in the security industry. There are first and second-generation cameras, and they stop accidents from taking place in blind spots. Plus, these wearable cameras are expected to play a pivotal role in Wuhan, Hubei province, China, where they lack medical teams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These 360-degree wearable cameras can provide remote medical service when doctors cannot go and see patients in person. 총 토탈에서 2만 대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이나 이쪽에 이제 직접 안 가더라도 이런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찾고 있었고 그런 솔루션 중에 지금 360 카메라 중에는 사실 5G라든지 그다음 이런 웨어러블 형태가 되는 게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활용을 하게 됐고 저희가 지금 제안받아서 납품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격 의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격 면회, 경증 환자, 중증 환자, 초중증 환자가 있는데 초중증 환자는 이제 계속 면회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의 이제 죽음에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이 원격으로라도 이제 면회를 하고 싶다고 해서 VR로 면회가 되는 형태로 지금 돼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중국에 이제 국가 건강보건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우한 현지 상태를 360도로 보면서 이제 지시를 내리는 형태. 그래서 그 3가지 시나리오로 지금 저희 제품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링크플로우라는 이유도 이런 VR이나 이런 경험 공유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자는 취지하에 링크플로우라는 이름을 줬고요. 이제 우한 쪽도 원격 의료도 있지만 원격 면회 같이 이런 VR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킨다는 취지가 완성돼서 이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고 넘어가 있는 제품들도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쪽 시장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고 이걸 이제 넘어서 이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글로벌로 좀 확대를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LinkFlow has come up with novel technology and is creating an unparalleled market. Wearable cameras are expected to play a pivotal rol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inkFlow is the pioneer in this market, so what are the company's plans and goals? 향후에는 어떤 제품을 들면은 이 제품을 인식을 해서 이 제품이 이제 뭐 별점 5개 중에 3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악수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어디에 무슨 대표란 정보가 뜬다든지 이런 식으로 휴대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휴대하고 있으면서 그 컴퓨팅 파워를 쓸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어 나갈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디바이스, 그러니까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발맞춰 나가면서 웨어러블 카메라를 넘어서 웨어러블 그 이후의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이 360도 웨어러블 카메라, 이것이 이제 현재 중국 우한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웨어러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기술이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건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제 신체 주변 혹은 신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읽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센서 기술이 필요할 거고요. 읽어낸 기술을 아마 서버에 보내서 서버에서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웨어러블 기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는 데 필요한 통신 기술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서버에서는 데이터를 받아서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얘기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기술도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주고받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원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우리가 스마트워치를 사용해 보면 가장 불편한 중에 하나가 충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작은 기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원을 공급해 줄 것인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어져야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웨어러블 기기들이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몸에 밀착이 되어야 되는 이제 기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안정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뭐 스마트폰을 우리 곁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죠.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자다 보니까 전자파가 상당한 또 화두가 되고 있고요. 뭐 이제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몸에 웨어러블 기기들이 붙어 있고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패치형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이제 신체 이식하는 칩까지 나올 거고. 그러한 기기들이 작동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해한 전자파들을 줄여주고 차단할 수 있는 의학 관련된 기술들도 균형적으로 발전해주지 못하면 그런 기기들이 우리에게 많은 효익은 주겠지만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좀 거부감이 더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앞서서 이제 몇 가지 기술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소재 관련된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회자되기 시작하는 양자 컴퓨팅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진법에 근거한 컴퓨팅 기술에 있어서도 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웨어러블 기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의 행동, 생활, 신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읽어내고 분석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맞춤식 서비스를 추천해 준다는 거거든요. 소비 활동에서 시장에서 무엇인가를 추천해 줄 때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가 만들어 놓은 그런 분류 체계에 의해서 너무도 단순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사물들을 분류해 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접근에 의해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 남성이긴 하지만 보통 남성들은 쇼핑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저는 쇼핑을 굉장히 즐깁니다. 여성적인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지 남성이라고 했을 때 저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서비스는 굉장히 제한될 것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내 성향 그리고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캐치해서 예. 추천을 해준다. 그렇다고 봤을 때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던 걸 남성의 특성 몇 퍼센트, 여성의 특성 몇 퍼센트로 구분을 하려면 엄청난 많은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연산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컴퓨팅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택배 서비스가 굉장히 요즘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데 택배 기사가 15군데에 배달을 해야 됩니다. 15군데 배달을 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경로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했을 때 몇 년이 걸리느냐? 10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값을 찾아내기는 힘들다는 거죠. 주어진 조건에서 최적화된 상황을 추측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앞으로 이 웨어러블 기기가 굉장히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모든 사물, 모든 인간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추천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컴퓨팅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는 지금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것보다 1억 배 빠릅니다. 그러면 지금 슈퍼컴퓨터가 1억 년 걸러서 계산할 수 있는 거를 양자 컴퓨터는 1년에 계산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속도 자체도 완전히 예. 다르게 되겠네요. 우리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많은 영역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이고요. 지금 한 50년 뒤에나 상용화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만은 기술 발전 속도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일부 상용화되고 있고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면 어느 정도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 그리고 5G를 넘어서 6G 기술이 상용화되는 그 시점이 오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웨어러블 기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구축될 것이고요. 그때가 아마 그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한다라면 또 개인정보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히 헬스케어 섹터에서 상당히 우리 정보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나요? 이번에 신종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확진자 동선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데 먼저는 그 확진자들의 진술에
의존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본 것이 신용카드 사용처, 뭐 CCTV라던가. 예, CCTV,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스마트폰의 위치 등을 통해서 동선을 추정해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아마 우리 일과 중에 만들어내는 모든 동선, 우리의 소비 행태, 우리의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웨어러블 기기가 모두 읽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근데 굉장히 모순되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또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그걸 분석한 다음에 우리한테 효익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바로 모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플랫폼에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과연 그러한 우리가 애초에 가진 목적에 국한되어서만 그런 데이터가 활용되어질 것인가? 혹시 누군가가 그러한 데이터를 악용할 경우에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모두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웨어러블 기기의 성장과 함께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들, 제도들 이런 보완이 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죠. 확실히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라던가 특히 윤리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제 개발되고 또 성장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서 현재 한국 제품들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몇 개 대기업과 그다음에 관련 분야의 벤처 기업들이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이제 시장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기술 수준에 봐서도 결코 뭐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주요국보다 우리가 앞선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센서 기술, 인공지능 기술, 근데 이제 통신 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여타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이 경쟁국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된다. 동기부여는 돈일 겁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해서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어야 지속적인 투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국내 상황을 들여다보면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해 놓고서도 그러한 제품을 가지고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놓여져 있어요. 앞서서 이제 우한 사태를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웨어러블 기기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기능을 해내기 위해서는 원격 의료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이 걷어내져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금융 서비스, 의료 서비스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는 여전히 높다. 그래서 기술 개발만큼이나 그런 규제를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기업들이 투자에 대해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성장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타 글로벌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앞서지는 않지만 뒤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까요? 뒤지죠. 예, 지금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통신 기술, 그다음에 배터리 기술에서는 저희가 좀 앞서가고 있고요. 그 외에 그러한 기술들을 모아서 응용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뒤쳐져 있고, 근데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제도적인 문제가 국내 시장에서는 더 걸림돌이에요. 예. 우리가 벤처 기업에도 기술 개발하라고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제품을 가지고 시장을 만들어내는 데는 또 다른 벽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웨어러블 기기가 시장을 만들어내려면 많은 자본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이 진출하다 보면 또 문어발 확장에 대한 네. 또 견제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으로 해서 사실 조금 시장을 우리가 기대한 만큼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을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속도는 지금 못 내고 있지만요. 어느 순간에 오면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시장은 성장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정작 그런 스마트 기기 사용에 더 목말라하는 고령화 인구라든가 사회적인 약자 이런 분들이 활용하기에는 그런 기기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소통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사실 패스트푸드점 가서 키오스크를 사용해서 주문 하나 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점 중에 하나는 사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용자들이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지만 않아도 사용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게 제공해주고 사용자는 그 서비스에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좀 더 진행이 되고 하면은 아마 웨어러블 기기 분야에서는 좀 더 많은 시장의 성장이 있으리라고 기대해 보고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 제도적 한계들이 놓여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적으로 맞물리면서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도 언젠가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